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오늘은 제 코바늘 한번 구경시켜 봐 드릴까 해서 다 꺼내놨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종류가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걸 다 이제 남들 주고 막 정리하고 이래서 거의 없네요. 크로바 바늘은 아예 없고, 음, 국산 바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보면 이렇게 써있죠. 양면 코바늘이고요. 코바늘은 딱히 뭐 종류라고 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종류를 설명해 드릴 건 딱히 없고, 그리고 제가 두 가지 타입의 코바늘들이 있는데, 납작한 코바늘 크로바사의 펜 시리즈였나? 그거랑 이제 그거의 아류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비슷하게 제작이 된 좀 저렴한 중국산 바늘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개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봤던 것 같은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고, 손잡이가 딱히 없는 이런 저렴이 바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튤립의 이제 레이스 양면 코바늘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요런 그 저렴이 바늘이 또 있죠.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양면 바늘에는 또 이제 좀 제일 비싼 아이로는 하마나카 코바늘이 있어요. 이게 하마나카인데, 하마나카는 코는 일단 사용할 만해요. 괜찮은데 그 나쁜 게 그립이 되게 좋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립은 별로고요. 색상이 다양해서 당시에는 이제 출시됐을 때는 되게 예뻐서 들 좋아하셨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글씨 각인된 게 코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까져요.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이제 그 네일용 탑코트를 발라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네일 탑코트가 까지기 시작하면서 좀 까질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바니쉬나 뭐 탑코트 같은 걸 발라줘야 바늘을 이제 호스를 이렇게 남아 있어서 호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좀 단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면 코바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그러니까 가격이 뭐 저렴하던 혹은 조금 더 비싸던 두 가지 사이즈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실용적이라는 면이 이런 바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일단 이렇게 쇠로 손잡이가 된 바늘은 손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라 뭐 저렴하니까요. 이게 보통 1,000원 정도 할 거고요. 국산류는. 그리고 이렇게 튤립이나 뭐 크로바도 나오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요 바늘은 가격이 한 4, 5천 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게 좀 오래된 바늘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된 바늘이라 글씨도 안 보이죠. 다 지워졌어요. 튤립 바늘이고 3호 바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플라스틱 바늘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구매했던 바늘이고요. 그래서 사용 안 한 지 오래됐죠. 거의 뭐 보조 바늘로 쓰이거나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샀던 게 이 세트예요. 이것도 되게 당시에는 큰 맘을 먹고 샀는데 되게 손때가 많이 타서 좀 더러워요. 이거는 수업용으로 제가 이제 보조 바늘로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안에는 더 지저분합니다. 보시면 뭐 잡다하게 많이 있죠.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근데 이 바늘은 이제 레이스랑 모사용 바늘이 다 세트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제 제자가 바늘을 하나에 분실을 하는 바람에 바늘이 하나가 부족해서 이 하마나카 바늘을 여기다가 끼웠어요. 4호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스 바늘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레이스 8호까지를 흔히 많이 사용을 해요. 제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8호까지밖에 사용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8호까지만 들어있고, 요즘도 나오는 이런 세트가 반반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튤립에서 에티모 핑크로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편적인 사이즈까지만 들어있어요. 그래도 얘는 개수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원래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둘, 넷, 다섯, 6개. 그리고 여기도 둘, 넷, 여섯, 7개가 들어있네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웬만한 사이즈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세트인데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수업할 때 보조로 갖고 다니기 좋아서 잘 쓰고 있는데 장시간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보조용으로만 제가 사용을 하는 바늘이에요. 그래서 얘도 나이가 엄청 많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에티모 시리즈예요. 그래서 원래 낱개가 얘만 낱개로 있고 얘는 이제 세트로 있는 건데 케이스가 너무 더티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얘가 요즘 제가 이제 뜨개 영상 찍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아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정판이라 그래서 샀던 아이인데 한정판은 한정판인데 뭐 에티모가 워낙 한정판이 많아요 시리즈가. 그래서 얘는 이 바늘 코 부분이 핑크예요. 그래서 핑크 에티모였고요 이름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에티모 부분이 고무 재질 같은 거라 이제 손자국이라던가 때가 많이 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데 그냥 편하게 쓰기는 좋은데 얘도 가격대가 좀 있었고 가장 저렴한 건 회색이요. 회색이 여기는 골드고 여기는 회색인데 좀 안 예쁜데 걔가 참 저렴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처음에 살까 했는데 저는 좀 예쁜 걸 좋아해서 나중에 이걸로 샀죠. 그리고 그 회심 요건 에티모 레이스 시리즈인데 레이스는 또 이렇게 바늘이 가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렸던 레이스는 또 요게 이제 부케 레이스 세트예요. 얘는 한정은 아니고 계속 판매를 하는데 많이 비싸요. 비싸고 안에를 열어보면 거꾸로 열네요.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답니다. 요것도 레이스 시리즈는 이렇게 다 전부 다 캡이 덮여 있어요. 왜냐면 바늘이 가늘다 보니까 부러지기도 쉽고 혹은 어딘가에 찔리기도 쉽기 때문에 전부 다 캡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가위도 참 예쁜 녀석이 들어있죠. 그리고 보면 바늘도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마치 시험관 같은 그런 느낌의 케이스에 이렇게 바늘이 예쁘게 들어있고 가위도 핫가위 종류로 기억을 해요. 한 번도 안 꺼내봤어요. 이런 예쁜 술도 달려 있고요. 여기 튤립이라고 각인도 되어 있죠. 따단. 핫가위는 아닌데 핫가위처럼 예쁜 모습이죠. 정말 날카로워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위는 저는 항상 그 못난이 깜장 가위를 쓰죠. 이런 아이는 아낀답니다. 아껴서 똥 되는데 그래도 아껴요. 그냥 성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게 얘는 이제 이 안에 없는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플라스틱 바늘이 굉장히 다양한 호수로 많이 제작이 돼서 얘는 9호예요.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즈를 끼워 넣었고요. 얘는 10호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그러니까 근래 신상이고요. 통통이로 이렇게 에티모 통통이로 새로 나왔어요. 그립은 정말 얘가 최고입니다. 얘도 좋긴 한데 얘보다는 그러니까 잡았을 때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로 전부 다 바꿀 생각이에요. 아, 참 그렇죠. 컬렉션은 아니고 이건 좀 실용주의예요. 얘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장시간 뜨개를 하니까 제 몸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보시면 호수가 잘 안 보이네요. 0.35mm예요. 그래서 25호 바늘이고요. 다른 바늘들도 여기 바깥에 케이스에 있는데 요건 좀 치울게요 이제. 요게 이렇게 레이스 세트를 팔아요. 근데 요 회색 블루 그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레이빛 도는 블루인데요. 요게 이제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인지 제가 8만 원대였나 뭐 그랬는데 요즘에 최저가 찾아보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저는 가장 막 쓰죠. 이래저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핑크들을 쓰고 있고요. 얘는 그닥 아끼지는 않아요. 가위만 아끼네요.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리본으로 이제 묶는데 귀찮아요. 저는 자주 쓰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모자라는 호수인데 여기 보면 호수가 얘는 13호예요. 잘 안 보이죠? 0.55mm고요. 굉장히 가늘죠. 그리고 얘는 23호예요. 0.45mm고요.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저는 마이크로 크로셰를 위한 바늘들을 구매를 해서 보조적으로 또 사용을 했었어요.
여기 있는 바늘들을 이제 다 구경시켜 드린 것 같네요. 정말 저는 튤립을 많이 사용을 하는 튤립 매니아다 보니까 그 크로바가 단 한 개도 없죠. 아무래를 써보고 싶긴 한데 마음만 먹고 이게 가격이 사실 제가 쓰는 바늘들이 다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개당 10,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다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컬렉션이니 뭐니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실용적으로 제가 앞으로 향후 미래에 쭉 사용할 그런 게 아니면 그렇게 쉽게 막 저는 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막 멋내기 바늘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로 된 바늘들도 있고 뭐 크로바 그 펜이 시리즈였던가 거기에 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예쁜 정말 멋스럽게 나온 우드 이제 바늘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바늘을 써보고 바로 벼룩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지만 사실상 실용적인 바늘들만 있고 대부분의 바늘들이 글씨가 지워질 정도로 열심히 사용을 했었어요. 정말 뜨개를 많이 했거든요. 얘가 정말 저의 사치 끝판왕입니다. 타조 가죽 케이스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영롱해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이렇게 나갔던 그 바늘이에요. 아, 지금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망사로 된 주머니 안에 근데 가위가 좀 없어 보여요. 나름 앤티크한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브론즈 컬러예요. 근데 아까 그 부케에 비하면 참 빈곤해 보이지 않나요? 가위도 골드도 아니고 이렇게 브론즈라서 참 이렇게 뭐 앤틱한 스타일 좋아하면 브론즈 컬러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약간 녹두나 보이고요. 뭐 썩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이 핑크 그라데이션 된 이 핑크 바늘에 저는 완전 사랑이 빠졌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한 톤이 아니라 핑크, 그러니까 아뮤레처럼 핑크, 옐로우, 뭐 블루, 민트, 라벤더, 라일락 뭐 이런 식의 컬러로 정말 러블리하게 그렇게 나온다면 아, 저의 여심은 또 아마도 그렇겠죠. 컬렉션, 뭐 실용주의 뭐 이런 거 그 순간만큼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마법이죠, 마법. 여자만 걸리는 마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도 각자의 이런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취미면 취미 혹은 직업이면 직업 어떤 이런 도구에 대한 사랑은 웬만해선 식지가 않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바늘을 구경을 한번 시켜드려 봤고요. 제가 가진 바늘은 이게 답니다. 근데 이제 리팅 같은 경우에도 바늘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코바늘도 세상에 나오는 바늘 가지수는 정말 많아요. 근데 저같이 정말 장시간 뜨개를 하고 오랫동안 뜨개를 해온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선호하는 도구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십 년 동안 뜨개를 하신 분들 중에는 크로바 바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튤립 매니아였기 때문에 튤립 바늘만 또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튤립은 근데 제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튤립 매니아가 많진 않았어요. 저만 좀 그렇게 사용을 했지. 그래서 제가 많이 전파를 한 편인데 주변에 에티모 나오면서는 지금은 튤립이 굉장히 훨씬 더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아무래도 그립이 정말 편안하다 보니까 이 고무 그립이 진짜 손에 피로감을 엄청 덜어줘요. 얘가. 이 통통한 부분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중지가 눌리잖아요. 우리 연필 자세처럼. 그리고 저는 이제 나머지 손가락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편이에요. 근데 통통하니까 힘을 받을 때 내 손가락이 받는 부담이 적어요. 이런 게.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얘도 그러니까 얘가 정말 이렇게 푹신푹신하진 않아요. 그냥 고무 느낌인데 탄탄한 고무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얘보다는 솔직히 이 바늘을 쓸 때 손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데 얘를 가늘게 만든 게 저는 되게 이거는 진짜 판단 미스라고 생각했어요. 이 제작자들의. 근데 이렇게 나와줬죠. 통통이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이 꼬이네요. 갈아타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런 아미구루미를 만들건 지금 이거 한번 구경 시켜드릴게요.
제 엄지 손톱보다 약간 큰 사이즈의 토토로 가방이에요. 마이크로 크로셰로 작업을 했고요. 얘를 원래는 제가 6일돌용으로 이렇게 크게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6일돌용으로 한 게 거의 다 제가 팔아버려서 토토로가 요렇게, 요건 좀 작게 제작을 했어요. 6일돌 중에서도 키가 작은 아이들 용인데 요렇게 만들었었어요. 처음 초기작은 완전 못생겼었죠. 많이 이제 개조가 되면서 좀 더 예뻐졌고요. 지금 여기서 요거는 이제 판매용으로 만들었다가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이고, 얘는 이제 미국으로 가래요. 그래서 맞춤 제작을 하는 아이고, 얘는 샘플로 제가 얘도 판매가 되면 이제 팔겠지만 일단은 데리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블루 토토로랑 이렇게 토토로 시리즈를 다 했고, 또 있어요. 얘는 치비 토토로예요. 그래서 토토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작아요. 가방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그리고 꼬리가 있었고 지금 손가락에도 잘 안 서요. 얘가 정말 작죠. 얘는 제 손톱을 비교를 하자면 새끼 손톱보다도 훨씬 작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사라질까봐 언제나 전전긍긍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도 잘 안 보이는 이런 마이크로 크로셰나 이런 거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물론 눈이 받는 스트레스도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크로셰나 마이크로 니팅을 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좀 남들하고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불을 굉장히 밝게 쓰라고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몸은 간사해서 편안한 것에 익숙해지고 좋은 것, 그런 거에 되게 쉽게 익숙해지고 나쁜 것에는 잘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밝은 불빛 아래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눈에 좋다고를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물론 당연히 어두침침한 곳에서 그 책을 읽는다던가 하는 행위는 당연히 눈에게 굉장히 잔혹한 행위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이 어느 정도 편안감을 느끼는 적정한 그런 불빛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방을 밝게 유지를 안 해요. 근데 요런 심각한 사이즈의 마이크로 크로셰를 할 때는 이제 스탠드를 켜고 작업을 하죠. 그래서 눈이 이제 받는 피로, 그러니까 실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받는 피로들 그걸로 없애줘요. 그래서 뭐 노안 얘기도 많이 듣고 눈 안 괜찮냐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른 거 검은색 실 이런 거를 전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피로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받으면요. 얘는 납작해서 여기가 아파요. 좀 하다 보면. 근데 얘는 안 아프거든요.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나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갈아탈 생각이고, 지금 이렇게 보조로 잘 잃어버려요. 얘가 지금 제가 10호를 하나 잃어버려갖고 바늘이 그 세트가 바보가 돼버렸는데, 지금 얘도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코가 끝이 잘 안 보이죠. 코끝 이제 보이시나요? 짜잔. 정말 작죠. 근데 얘가 지금 이 레이스 바늘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레이스 바늘 최저 사이즈는 0.55mm예요. 그래서 14호고요. 14호도 개별적으로 판매 10호 이후로는 안 파는 사이트가 더 많아요. 뭐 사이트뿐이 아니라 샵에 가셔도 안 파는 곳이 더 많아요. 왜냐면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구하려면 몇 군데 안 팔아요. 그런 가는 바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14호는 어디로 처박혔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구하기가 쉽고 그 파는 곳도 조금 많아졌는데, 이게 여기가 부러져요. 요 끝 있죠. 여기가 힘을 줘서 뜯다 보면 잘못하면 걸려서 부러져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느니까.
그리고 그 가는 거에 반 굵기밖에 안 되죠. 여기는 요 코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가 톡 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이 바늘은 더 이상 바늘이 아니죠. 송곳도 바늘도 아닌 그런 아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바늘을 새로 사야 해요. 튤립 부케 요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14호는 더 가늘고, 여기에 14호고요. 14호는 보시면 0.05mm인데 차이가 꽤 나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일 가는 거, 온 세상에서 가장 가는 바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0.35mm. 이거는 뭐 엔간한 그 바느질 바늘도 0.4mm 정도나 그 이상 굵기로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얘는 멋있죠. 살을 파고듭니다. 지금 얘는 살을 그냥 이렇게 찌르면 찔려요. 세게 찌르면 무서워요. 그래서 워낙 가늘다 보니까 이렇게 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코도 잘 못 잡네요, 얘가. 코가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이게 코가 보이는 방향이거든요. 살짝 보이죠? 이 정도로 가늘답니다. 실하고 뭐 비슷해요. 거의 바느질 실. 그런 정도로 가는 바늘이다 보니까 코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크로셰를 할 때는 보조 바늘, 그러니까 보조 바늘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또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세컨드 바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바늘을 한 개씩은 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뿐이네요. 다 팔아버렸어요. 왜냐면 거의 안 써요. 얘는 진짜로. 실이 없어요. 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안 쓰는 편이고, 보통은 0.40을 많이들 쓰시죠. 그리고 혹은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을 맞춰야 되는데, 울사는 그렇게 가늘게 안 나오고요. 면사가 좀 가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면사 보빈 레이스를 만드는 면사가 좀 굵기가 엄청 가늘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제가 시도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늘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 예쁜 바늘들, 편한 바늘들 저와 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펜슬렌즈를 하시는 분들은 크로바를 더 선호를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예쁘기보다는 가격대와 실용성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아직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이런 저렴이 실사면 보통 하나씩 주죠. 그래서 이런 바늘로 쓰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도구 욕심은 이런 취미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심해지지 덜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무력이라는 게 참 무섭죠. 알면 알수록 커지니까요. 예쁜 바늘들 사셔서 이렇게 예쁜 작품들 많이들 떠보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